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부가세로 알고 있고 부가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부가세 납부 기간인데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매출을 줄일 수는 없고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절세 방법이죠.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이것은 국세청 전산에 고스란히 기록에 남습니다. 물건을 팔면 판매자, 공급자가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죠. 물건을 구입하는 수요자,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출 세금 계산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는 내용과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만 관리를 하면 매출과 매입 자료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데 매출 매입 자료 근거로 법인세와 소득세 누락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중 한쪽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 NTS 전산에 부가가치세 불일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는 쪽에 부가가치세 불부합 자료를 요청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불부합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부가가치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같이 발생하는 매출이 누락되게 됩니다. 매출이 누락되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미납한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및 미납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붙게 되어 보통 매출 누락 금액의 60%에서 7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법률적 용어가 사용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이나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공급은 생산 과소비에 필요한 영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인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이나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영무 및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수입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재화의 수입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이라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전단계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전단계세액 공제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 조세이며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와는 구분됩니다. 간접세 성격이 있는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며 담세자인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므로 중간 재구입이나 자본재 구입 등 투자 지출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최종 소비 지출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이기에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이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나 주세와는 구별됩니다. 부가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므로 수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장이 국내물품 가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재화 영역의 공급에서 소비까지 모든 유통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한편 부가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면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간이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세율 10%를 곱하고 매입세액은 매입금액에서 세율 1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계산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인정됩니다. 부가세에는 면세와 영세율이 있어 상품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등에 적용하는데 수출 단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높입니다. 영세율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습니다. 면세는 쌀 같은 농산물에 주로 적용되는데 생필품 가격을 낮게 하는 효과가 있어
서민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가 있더군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 방식이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은 법인 사업자로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2021년 세법 개정으로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당초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죠.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 과세자와 같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과거엔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점표와 현금 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 영수증 받은 것은 매입세액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것은 여전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법인과 연매출 1억 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과세기간이란 과세표 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인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규 사업자, 폐업자에 따라 구분합니다. 법인의 일반 과세자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고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기만 있는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이 4월 27일이라면 일반 과세 신규 사업자는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간이과세자는 4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폐업자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인데 폐업일이 만약 10월 20일이면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두 가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1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전환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일이고 둘째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신고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1년에 법인은 4번,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는 2번,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하죠.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기 7월 25일이고 2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 12월 31일이므로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1월 25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순기능과 역기능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순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통하여 간접세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수출 물건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 단가를 낮추어 수출을 장려하며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수입 억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있어서 자산 취득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지므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를 통하여 매출처와 매입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만 조사하면 국세청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간접세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므로 고소득층에 비하여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조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하죠. 세율이 10% 단일 세율이므로 조세 중립성은 유지되나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재정정책 효과는 없습니다. 대신 개별 소비세나 종합소득세 등이 소득재 분배 역할을 합니다. 이번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하죠? 주거래 은행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거래처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납부됩니다. 납부할 때 수수료가 붙는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발생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크면 카드 수수료도 증가하므로 카드 수수료 확인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국세와 지방세를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카드사별로 국세 무이자 할부 대상이 몇 개월까지 되는지 알아보세요. 카드 수수료 아끼는 방법도 있군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